이게, 이제, 베스트 뉴럴 스타일,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퍼셉추얼 로스 폴 리얼타임 스타일 트랜스퍼의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베스트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의 기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기법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의 기법이 총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냥, 오리진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가 있고 또 하나는 베스트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그 다음에 간이 있어요. 여기 여기까지가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부터는 여기서부터 진짜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발표가 진행이 되는지 아시겠죠? 오리진 딥드림을 하고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하고 베스트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한 다음에 저는 이제 넥스트 챕터로는 겐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패스트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의 대표 기법인 퍼셉추얼 로스 폴 리얼타임 스타일 트랜스퍼 아니 왜 이런 느낌이야. 아무튼 이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이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넷이라는 거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각적 손실 퍼셉추얼 로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스텔로스 트랜스퍼 외에도 디노이징, 슈퍼 레졸루션, 컬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 트랜스퍼, 디노이징, 슈퍼 레졸루션, 그리고 컬러라이제이션 이 4가지의 타스크가 이미지 트랜스폼 타스크에 속해요. 이 4가지로 수행을 하는데 트랜스포머 넷이라는 거를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트랜스포머 넷이 지금 보면은 이제 피드 포워드 넷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피드 포워드 넷이 무엇이냐? 지금 보면은 이게 스팟 레졸루션 그래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변환시키는 이미지 트랜스퍼 타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을 수행하는 네트워크가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 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이미지 트랜스폼 넷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여기 빨간색에 해당되는 게 인코더, 이 하얀색이 그 몸통에 해당되고 마지막 파란색에 해당되는 게 업샘플 레이어, 업샘플 그 디코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트랜스폼 넷을 설계를 해서 이것이 슈퍼 레졸루션 타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 부분이 이해가 되실까요?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건. 네. 그, 뭐, 그러니까 그 어떤 피처가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 이 이미지를 이미지 트랜스퍼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키면은 그게 슈퍼 레졸루션이나 컬러라이제이션, 디노이징, 그 다음에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네트워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미지 트랜스폼 네트워크의 구조가 인코더, 그 다음에 몸통 들어가고 디코더 형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전체적인 과정이 피드 포워드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피드포워드는 이제 피드백의 반대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냥 그 피드백 루프 없이 통과를 시킨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어떤 이제 입력 이미지가 있겠죠? 이 입력 이미지를 이미지 트랜스퍼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Y 해시라는 어떤 텐서를 만들어내요. 그 텐서가 이 스타일 트랜스퍼에 해당되는 네트워크인 VGG16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특정 레이어드 캡처해서 스타일 이미지의 타겟 텐서이죠. 그리고 콘텐츠 타겟이랑 각각 비교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미지 트랜스폼 네트워크는 보시는 것처럼 X라는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은 그것에 대한 Y 햇이라는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 피처가 X랑 Y랑 똑같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이미지 트랜스퍼 네트워크가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를 이 이미지 트랜스퍼 네트워크에 통과시키면은 똑같 비슷하게 생긴 그 이미지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 피드포워드 컨볼루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는 개념이 퍼셉추얼 로스인데 이 퍼셉추얼 로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이 논문이 다루는 게 이 스타일 트랜스퍼만 다루는 게 아니라 슈퍼 레졸루션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슈퍼 레졸루션 그러니까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로스를 계산을 할 때 기존의 슈퍼 레졸루션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픽셀 기반의 로스를 계산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로 바꾸는데 그 과정이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라 보면은 이 과정에서 어쨌든 로스를 그 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로스를 정의하는 게 원본 이미지의 픽셀, 이 픽셀이 있으면 이 픽셀과 고해상도의 어떤 특정 픽셀, 이거랑 어떻게 짬뽕을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로스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 퍼셉추얼 로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아까 이제 캡처했던 게 피처 아웃 그러니까 아웃풋 피처를 캡처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는 게 퍼셉추얼 로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요 아이고 그냥 여기서 로스를 계산할 때 모델을 통과시킨 피처들에 대한 그 거리값 그 로스를 계산했잖아요. 요 전체 과정이 그냥 그 단어로 표기를 할 때 퍼셉추얼 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논문을 읽다 보면은 이 논문에서는 퍼셉추얼 로스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이 논문에서는 퍼셉추얼 로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개의 논문을 같이 읽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표현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퍼셉추얼 로스는 지금 보시는 이 콘텐츠 로스랑 스타일 로스 계산하는 과정이랑 똑 과정을 단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 여기 부분은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예. 그래서 이 지각적 손실로 이 스타일 로스를 계산을 한다. 네, 스타일 로스랑 컨텐츠 로스를 계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스타일 트랜스퍼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니셜라이즈는 똑같아요. 이니셜라이즈는 똑같고, 이 메인 루프가 트레인 루프가 되는데, 이 트레인 루프에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트랜스퍼 넷이 들어가고 트랜스퍼 넷에 타스크 이미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집어넣은 결과값이 이제 트랜스폼드 이미지가 되는 거죠. 요게 그 전체 과정을 전체 이 스타일 트랜스퍼의 과정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과정에서 메인 루프에서는 그냥 타스크 이미지에 대해서 루프를 수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 패스트 트랜스퍼의 워크플로우에서는 그 중간에 이 이미지가 입력되는 트랜스퍼 넷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이 트랜스퍼 넷에 해당되는 레이어 파라미터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주체가 이 이미지의 텐서가 아니라 이 트랜스퍼 넷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트랜스퍼 넷이라는 게 발생을 했으니까 이거를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이벨류에이트나 아니면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요 트랜스퍼 넷만 딱 떼어가지고 타스크 이미지에 어떤 뭐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곧바로 트랜스퍼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패스트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기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오리진 과정에서는 이 전체 과정을 훈련시키면서 그 이미지 변환을 수행을 했다면은 지금은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트레인 루프 과정이 발생을 하고 이 네트워크가 훈련이 다 되면은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 그러니까 리얼타임하게 이 트랜스퍼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트랜스폼 넷 같은 경우는 그 여러 이제 기터브에서 코드가 올라가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인코더 앤 디코더 과정, 인코더 앤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고, 요건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패스트 넷 훈련 코드 보시면은, 뭐 데이터 전처리 과정 똑같고, 이 VGG 넷 가져와가지고, 그 리모델링 하는 거 똑같고, 변경되는 부분이 딱 하나 발생을 하는데, 아까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그 캡처하는 스타일 레이어가 0번부터 4번까지만 캡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번, 3번, 7번, 11번, 15번을 캡처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VGG 19가 있으면은 이렇게 레이어 모듈이 쭉쭉쭉 쌓여 있을 텐데 이 오리진 같은 경우는 앞단 것만 캡처를 했다면은 여기 이제 패스트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논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쉘로부터 댄스 블럭까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스타일을 다 캡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시킬 때 이 패스트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가 오리진 캡처보다는 뒷단 레이어를 캡처하니까 이게 좀 더 그 코스트가 좀 더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오리진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캡처하는 레이어가 컴브 레이어의 출력되는 아웃풋 피처를 capture했는데 여기서는 렐로, 그러니까 컴브를 거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렐로를 캡처를 해요. 이거를 왜 렐로로 변경을 했냐면은 요게 렐로를 캡처했었을 때의 최종 출력물이고 이제 여기가 컴브 버전, 여기가 렐로 버전인데 논문에서 렐로를 통과한 피처아웃을 사용한 게 좀 더 성능이 좋대요. 근데 이거는 그 뭐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이후의 논문들도 다 이제 렐로의 피처아웃을 가지고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컴브 레이어가 아니라 렐로 레이어를 통과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원본 논문인 그 오리진에 해당되는 논문도 렐루를 캡처를 했는데 이 파이터치 그 튜토리얼에서는 이게 그 코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컴브 레이어를 캡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터치 튜토리얼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렐루를 통과한 피처 아웃을 가지고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퍼셉츄얼 로스 여기는 이제 그 코드 똑같고요. 그리고 스타일 트랜스퍼 넷 훈련시키는 과정이니까 여기서의 이 오리진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의 그 어디였지? 이 스타일 트랜스퍼 클래스랑 똑같은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살짝 바뀐 부분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 부분에서 네트워크를 두 번 통과해야 되죠. 첫 번째 네트워크는 이
타스크 텐서를 트랜스퍼 이미지 트랜스폼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트랜스폼드 피처를 만들어내고 그거가 이제 프리트렌드 모델, 그러니까 VGG19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프리드 타스크를 만들어야겠죠. 이거 가지고 이 콘텐츠 로스랑 스타일 로스를 계산하는 이 컴퓨터 로스를 통과시켜서 토탈 로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미지 트랜스폼 넷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 옵티마이저가 그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LBFG의 그 준 뉴턴 방식의 옵티마이저가 아니라 그냥 아담스를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지 트랜스폼드 넷을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것에 대한 에포크는 이제 아담이니까 4만 번 훈련시키면서 그 논문에서도 4만 번 훈련시키고 그 에포크를 4만으로 해놓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만 번 에포크에다가 이제 1000번 그 에포크가 1000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그 이제 모델을 2발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방지시켜 놓은 다음에 해당 그 TR 피처 그러니까 이 이미지 트랜스폼 넷을 통과시킨 결과물을 이미지로 변화시켜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과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원본 이미지의 그 스타일 전이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전체적인 과정이 그 GPU를 되게 과부하를 시키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3D 그 연산도 많이 필요하고 GPU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으면서 그 전력 소비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다 그러니까 이 생성형 이미지 그 생성형 AI 과정에서는 GPU의 그 연산 코스트가 엄청 많이 소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요거를 저장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 스타일 전이는 요 학습된 넷만 딱 가져와 가지고 간편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인퍼런스 그러니까 이벨리에이션 과정이죠. 이벨리에이션 과정 같은 경우는 그 어디였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트랜스폼 넷 그 인스턴스화 시키고 학습된 가중치 불러와서 그 적용을 시킨 다음에 GPU로 이전시키고 6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그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시켰는데 보시는 것처럼 적용이 되긴 했어요. 적용이 되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뭐 만족스럽다로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 패스트 스타일 트랜스퍼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과정은 이제 GitHub에다 올려놨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그 트레인 루프 그게 네네네. 그 기존의 오리진에서는 그 태스크 이미지를 갖고 이제 VGG의 백본에 추론하는 과정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안 하고 태스크 이미지를 트랜스포머 넷에서 훈련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존의 이 VGG넷 그 백본은 언제 쓰이는 건가요? 예, 백번은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 루프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코드를 보시면은 네. 그 전체 코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전체 코드는 다 똑같고 VGNet 또 이발로 들어가면서 계속 루프가 도는 건데
그 과정에서 네. 이 과정만 요 트랜스포 넷이 들어가는 과정만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두 번 통과한다고 보시면 되고 VGNet은 여전히 이발 상태인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 이미지 트랜스폼 넷만 트레인 모드인 거예요. 그러면 어, 그럼 태스크 이미지를 넣으면은 근데 또 밑에서는 이제 그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트랜스포머 넷만 쓴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여기가 훈련 루프잖아요. 네, 여기 훈련 루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발이니까 얘는 이제 상관이 없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네트워크를 훈련 다 시켰잖아요. 네. 이거를 훈련 다 시켰으면은 그냥 이것만 가져와가지고 이 태스크 이미지 넣으면 바로 그냥 트랜스폼드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 때 그 VGG넷도 쓰이는 거예요? 훈련 때는 여기 VGG 넷도 써야 되죠. 왜냐면 로스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트랜스포, 음, 그러니까 지금 훈련시키는 대상이 그 오리진 넷 같은 경우는 이 타스크 이미지에다가 그레디언트라는 옵션을 추가를 시켜서 그 그레디언트로 이 타스크 이미지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오리진 뉴럴 네. 네트워크는. 근데 그거가 아니라 이 트랜스포머 넷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트랜스포머 넷의 레이어에 해당되는 레이어를 쌌을 거 아니에요. 이 트랜스포머 넷이. 그 네. 레이어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들을 이 옵티마이저의 파라미터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 넷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훈련이 다 된 네트워크만 딱 떼어가지고 이밸류에이션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스타일 전이 된 그 이미지가 계속 산출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훨씬 이제 빠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베스트 뉴럴 스타일 트랜스포머인 아, 거예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음,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아까 이제 제가 스킵하고 넘어간 게, 이미지 트랜스포머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트랜스포머 넷. 요 과정은 제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지금까지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데 스킵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GitHub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DX 양이라시는 분이 이제 올려놓은 그 GitHub 코드에 올려놓은 이 network.py 코드를 가져왔었을 때 제가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워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이미지 트랜스폼 넷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이 이미지 트랜스폼 넷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과정은 이것에 대한 과정은 인코더, 그 다음에 레지듀얼 블럭, 그 다음에 디코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코더 과정에서는 피처가 계속 줄어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레지듀얼 블럭은 요거에 이제 몸통 진행이 되면서 디코더에서는 요게 업샘플링이 되는 식으로 그 이미지 트랜스폼 넷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코드를 봐야 되는데 코드를 보면은 이 리플렉션 패드라고 해가지고 그 리플렉션 패드를 하는 코드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저희가 컴프 레이어 쓸 때 그 입력 피처스가 있으면 바깥쪽에다가 패드를 걸잖아요. 이 패드를 걸 때 제로 패딩을 걸잖아요. 근데 제로 패딩을 거는 게 아니라 그 반사 패딩.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딥드림 설명을 할 때 어디였지? 이 딥드림 설명을 할 때 바운더리 이펙트 여기가 발생을 했고 이 바운더리 이펙트 완화하는 과정에서 패딩을 추가하는데
이 패딩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반사 패딩, 리플렉트 패딩을 건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텐서 자료형에다가 패드를 거는데 이 패드가 이 리플렉트 패딩을 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리플렉트 패딩이 지금 이제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서 nn.reflection 패드로 코드가 메서드가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012345678 있으면 그것에 대한 딱 리플렉션 패딩 여긴 4310이니까 4310식으로 리플렉션 패딩이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브 레이어가 어쨌든 컨브 레이어를 반복적으로 걸게 되면은 이게 피처의 하이트랑 위드스가 좀 더 줄어드는 형식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줄어드는 과정에서 패드를 거는데 그 패드가 제로 패딩이 아니라 리플렉트 패딩이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리플렉션 패딩이 걸리면서 이제 이 인코더 레이어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레지듀얼 블럭에서는 인스턴스 놈 2D가 걸리는데 이 인스턴스 놈 같은 경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그러니까 오늘 설명했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비슷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는 건데 그거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아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시켜라라는 건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 대한 수식은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리는 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고 어쨌든 논문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시켰을 때 스타일 트랜스퍼가 더 잘 동작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그 하나의 배치에 대해서 차원을 설명을 하면은 이 4D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배치 사이즈가 큐브의 개수인 거고 채널 위드스 하이스가 있으면은 이 차원을 축소를 시키면은 하이트랑 위드스랑 곱해가지고 3D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각각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봤었을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정교화를 수행한다고 보면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하나의 이미지에서 하나의 채널에 대해서 작게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고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자매품이 하나가 더 있어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이거는 이제 자연어 계열에서 쓰이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 제가 첨부를 했냐면은 요거는 그 트랜스포머 쭉 넘어가게 되면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첨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멀라이제이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스타일 트랜스퍼 계열에서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논문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되지만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게 좀 더 딱 봐도 그 스타일 트랜스퍼가 잘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핀이라고 해서 아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핀이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이제 현태님이 말씀하신 알파랑 베타 값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디폴트가 페이지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아핀 트루로 바꿔놓으면 이 알파랑 베타 값도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변경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레지듀얼 블럭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이 되는데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그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변경이 되고 아핀 옵션으로 이 알파랑 베타도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변경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샘플 컨브 레이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디코더 레이어라 보시면 돼요. 보면은 업샘플로 해가지고 요런 업샘플로 들어서 니얼리스트 그러니까
피처의 하이트랑 그 위드스가 있으면 그게 2배나 뭐 특정 업샘플 팩터로 업샘플링이 되겠죠. 그러니까 피처의 크기가 커지겠죠. 근데 그 커지는 옵션이 리얼리스트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커진 다음에 그거를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다시 트레이너블하게 적용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업샘플하고 컨브 레이어를 적용을 시키는 과정으로 이 네트워크 PI의 이미지 트랜스폼 넷이 있지만은 이거 말고 그 업샘플링을 하는데 컨브 트랜스포즈 2D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그 컨브 레이어를 역함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처의 크기를 키우면서 동시에 그 전체적인 그 피처 아웃이 트레이너블하게 적용되는 컨브 레이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유넷을 이제 그 유넷이라고 있는데 그 유닛 할 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게. 그리고 어쨌든 컨브 트랜스포즈 2D랑 동일한 과정을 수행을 하는 게 이 업샘플 앤 컨브 레이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이 이미지 트랜스폼 넷에 대해서 그 코드를 리뷰를 했어요. 리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제가 이제 억지로 그 모바일 넷이랑 SE 버전을 적용을 시켰거든요. 근데 적용을 시킨다는 거는 그 이미지 트랜스폼 레이어처럼 인코더 부분은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모듈별 사이에다가 SE 블럭을 첨부를 시켜가지고 어거지로 마지막에 업샘플 레이어까지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미지 트랜스폼 넷을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값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이미지 트랜스폼 넷을 이제 코드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이직 컨버, 여기 베이직 컨버는 이제 인코더에 대한 내용이죠. 인코더에 대한 내용은 그 코드를 좀 최적화 시켜가지고 리플렉트 패드 걸고 컨브 레이어 그 다음에 인스턴스 놈 2D 걸고 이거 가지고 레지듀얼 블럭 만들고 그 다음에 업샘플 레이어는 보시는 것처럼 컨브 트랜스폼 2D를 적용을 시켜서 그 코드를 최적화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드를 최적화한 거 보면은 인코더에서 3채널에서 32, 32에서 64, 128까지 올라갔다가 몸통 부분에서 레지듀얼 블럭이 5번 반복된 이후에 디코더 부분에서 채널은 줄어들면서 동시에 그 피처의 하이트랑 위드스는 올라가는 식으로 그 디코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 트랜스폼 넷은 인풋 태스크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그것이 똑같은 차원으로 트랜스폼드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 보니까 그 제가 코드를 최적화한 게 동일하게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텐서 사이즈 변경 실험이나 그 다음에 패치를 쪼개서 넣는 거 실험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뭐 텐서 사이즈 조절하는 거랑 패치 쪼개서 넣는 거는 그렇게 성능이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그러니까 모바일넷에서 사용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기법을 인코더랑 디코더에 적용을 시켰는데 이거는 성능이 잘 안 나왔고요. 그나마 좀 적용을 해볼 만한 게 스큐젠 그러니까 SE 블럭을 적용을 이제 몸통 부분에, 그러니까 레지넷에다가 스탠다드 XE 블럭으로 변경을 시켜서 적용을 시켰을 때 이거는 이제 그나마 좀 성능이 무난하게 나온다로 이렇게 요약이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베스트 스타일 트랜스퍼의 그 이미지 트랜스퍼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했고, 거기다가 아까 이제 저번 주에 발표했던 모바일 네트워크랑 이번 주에 발표하는 SE 블럭을 적용을 시켜서 모델을 변조하는 과정까지 학습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뭐 혹시 그 그림 보고 이제 뭐 결과가 괜찮게 나왔다 아니면 괜찮게 안 나왔다 하는 판단하는 게 그냥 로스 값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각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시고 아, 그렇게 그거요? 판단하시? 그거는 제가 로스 값도 봤는데, 잠깐만요. 요거는 지금 제가 실험 중인 건데, 보면은, 로스 값이 이렇게 나와요. 콘텐츠 로스랑 스타일 로스 값이 쭉 떨어지다가 한번 튀어오르고, 쭉 떨어지다가 한번 튀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토탈 로스도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지표로는 알기가 힘들어요. 알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그 중간중간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지를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좀 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 보시면은 어디였지? 이런 식으로 중간 과정을 다 일일이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이 주관이 개입을 해서 확인하는 게 그 스타일 트랜스퍼가 잘 적용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확인하는 식으로 확인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예, 여기는 주관의 영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패치 같은 부분은 제가 코드를 좀 잘못 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패치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게 썩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스타일 트랜스퍼가 반복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그 아까 업샘플링 하는 게 유넷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생각하는 유넷에서 쓰는 업샘플링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하시다가 만 것 같긴 한데 유넷 아, 관련돼서. 그거는요, 이 그러니까 이미지, 저희가 원래 다운샘플링하고 업샘플링하는 과정이 유처럼 돼 있어서 유넷 쓰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은, 네. 이미지 트랜스퍼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인코더, 그 다음에 디코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큰 범주에 속하고요. 그 안에 범주에 유넷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이 유넷이 똑같은, 여기도 보면 똑같은 인코더랑 디코더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레지듀얼 커넥션, 스키 커넥션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 인코더의 피처가 디코더에 붙는 형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넷이 이 이미지 트랜스퍼 네트워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 하위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뉴럴스타일 트랜스퍼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해가 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코드는 음, 역시나 좀 많아갖고 한번에 일단 네, 전반적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용 말이 잘 안 들리는데. 전반적인 내용 뭐 재밌게 잘 이해했는데 코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저도 여기까지. 일단은 네.